반갑습니다. 쉽고 간결한 철학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태계와 율곡의 4단 7정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정 그러면 감정이지요. 근데 이 감정에는 도덕 감정이라고 불리는 4단과 일반 감정인 7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둘은 무슨 관계일까요? 감정이란 드러나는 것이니 그 연어는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실제로 4단 7정 논쟁은 태계 이황과 고봉, 기대승의 논쟁이었지요. 이인은 성원과 인심, 도심 논쟁을 벌였는데요. 학창시절 교육과정은 4단 7정 논쟁을 이황과 이의로 배우십니다. 그건 이인은 기대승의 입장을 지지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교육과정에 맞춰서 그냥 태계 이황과 율곡 이의의 주장으로 생각하고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단은 도덕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덕감정이니까 그 자체로 도덕적인 감정, 그러니 순선무악한 감정을 말하는데요. 출처는 맹자입니다. 맹자가 사덕, 인의예제라는 4가지 덕을 가지고 있음에 근거를 지었던 4단.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지요. 그리고 7정은 일반 감정이라고 하는데요. 조심할 건 비도덕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일상적인 감정, 자연스러운 감정을 말하지요. 그러니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고 해서 가선, 가악하다고 합니다. 7정의 근거는 예기인데요. 예기에 보시면 희, 노, 애, 구, 애, 오, 욕. 기쁨, 성냄, 슬픔, 두려움, 사랑, 미움, 욕구를 말합니다. 그런데 주자는 오경보다는 사설 중시역이었고요. 사서 중에 중용에는 대표적인 4개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희노애락. 기쁨, 성냄, 슬픔, 즐거움의 감정입니다. 그러니 7정이라고 말할 때 계속 단어는 7정이라는 말을 쓰겠으나 그냥 여러분들은 희노애락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리학은 중국 거죠. 근데 왜 4.7 논쟁은 조선에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건 중국 성리학은 이기론이 가장 핵심이고 하물며 심성론에서도 정보다는 성 중심의 이론이 발달했습니다. 성리학을 집대성했던 주자도 성과 더불어 마음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요소인 정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주자에게 알려진 책이 주자어류지요. 그러니까 주자가 강의하면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한 어록 모음집인데요. 분량이 방대합니다. 무려 140권이죠. 그런데 그 방대한 분량에 비해 정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일괄성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우리가 기억한다면 4단은 본연지성과 관련되어 있고 7정은 기딜성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들으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중심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것이 뭘로 나타난다? 4단 7정 논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조선 성리학의 백미 4.7 논쟁을 해봐야 되겠네요. 이걸 이해하려면 조선 성리학은 주자의 철학을 계승한 것이니 일단 주자의 심성론을 간단히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심성론 파트는 제가 따로 한강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있게 보신 분들 한번 보시고요. 우리가 간단히 한번 해볼 건 이런 거죠. 그러면 주자의 심성론의 핵심 심, 통, 성, 정, 논이었는데요. 성과 정은 다 마음이긴 하나 마음의 상태의 차이지요. 그러니까 심이라는 개념이 성과 정이라는 개념을 통섭, 아우른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면 성도 마음, 정도 마음 이런 뜻인데요. 성은 미발심이라고 하고 정은 이발심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의 마음이 성이고 현상을 만나 드러난 마음이 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성, 발, 위, 정이라고도 하지요. 성이 발하여 정이 되다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간다면 그런데 성에는 다시 뭐가 있지요? 그러면 본연지성과 기딜지성의 두 종류가 있었지요. 본연지성 우리가 말하는 보통 본성이고요. 이 본성은 이,
하늘이 부여한 이라고 표현하고 그건 사덕으로 표현이 되지요. 그래서 순서무악한 것이고 기릴성은 이와 기가 함께 있는 성인데요. 그래서 가성가악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에는 사단과 칠정이 있는 것이지요. 이건 정의 종류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은 감정이지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주자는 본연성은 사덕이니 사단과 관련되어 있고 칠정은 기성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정도에서 내용이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지요. 자, 그러면 4.7 논쟁을 하기 전에 일단 먼저 해봐야 되는 건 저희는 퇴계와 율곡,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황과 이가 모두 인정할 만한 부분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성인 건가요? 정인 건가요? 사단은 정인 겁니다. 예를 들어 맹자의 표현상으로는 측은지심, 측인이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표현했지만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이죠? 여러분들이 불쌍한 장면을 보면 그걸 불쌍히 여기는 드러난 감정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성이 아니라 정입니다. 정은 드러난 마음, 그러니 모두 감정인 것이죠. 그러니 사당도 칠정도 감정, 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까요? 사단은 이다 라고 하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와기라는 걸 가지고 소개했던 성의 기본 틀인데요. 사단은 드러나 있는 감정이라면 드러났다? 그럼 현상 속에 나타났으니 이만으로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누구에게나 사단은 이와 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상이 드러나는 것은 다 이와 기가 함께 있어야만 드러날 수 있다는 성리학의 기본 관점인 것이지요. 그리고 주자에게 사단은 본연성과 관련되어 있고 칠정, 기질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으니 본연지성은 어떻죠? 순선무악한 것이요. 그러니 사단은 순선무악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칠정은 기질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기질성이 가성가악하다고 했으니 칠정은 가선가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4.7 논쟁의 그럼 가장 핵심이 되는 논쟁은 대체 뭘까요? 라고 한다면 뭐 크게 놓고 보시면 첫째, 사단과 칠정은 드러난 감정인데 그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뿌리가 같냐 다르냐. 그럼 정은 드러난 감정인데 어떻게 나타나게 됐느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단과 칠정은 둘 다 감정인데 어떤 관계냐라는 것이죠. 그럼 퇴계 이황의 입장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단이란 감정, 이건 도덕 감정이지요. 이게 어디서 나오고 칠정이란 감정, 이 일반 감정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황은 이와 기의 관계에 있어서 이 기는 서로 섞일 수 없다는 이기, 불상, 잡의 논리를 강조했었지요. 그러다 보니 사단과 칠정도 확연히 구분지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황은 사단은 맹자에, 칠정은 예기에 나오니 출처가 이미 달라요. 그리고 명칭이 다르고 내용이 다른 것은 옛 성현들께서 둘 다 정이긴 하지만 뭔가 분명히 다른 게 있으니까 그 다름을 강조하신 거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단과 칠정은 발처라고 하는데요. 바라는 곳, 그러니까 소종례라고 해서 근원이라고 하는데요. 그 바라는 곳이 서로 다르다라고 주장합니다. 역으로 이해한다면 발처가 같지 않으니 구별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순선무악한 정인 사단은 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나타나고 가성과학한 정인 칠정은 기가 주도적인 역할을 나타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떤 특정 논쟁을 들으면서 이해해보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논쟁의 시작은 정지훈이라고 하는 학자가 자기 동생을 가르치겠다라는 생각에 성리학 이론에 관한 책을 씁니다. 그게 천명도설이라는 책인데요. 천명도, 도자, 그림 도자죠. 그러니까 그림입니다. 성리학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그림으로 설명하면서 그림 밑에 해설을 덧붙인 건데요. 정지훈이 이 책을 쓰고 이황 선생님께 가지고 와서 제가 책을 썼는데 잘못된 데가 없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라고 하지요. 이황 쌤께서 잘 썼는데 이 구절은 바꾸는 게 좋겠다고 수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꾸어서 동생도 가르치고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주죠. 그리고 이 책이 퍼져나가 전라도 광주까지 퍼져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기대승이라는 선배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지요.
그런데 기대승이 보기엔 잘못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승이 과거에 합격하고 합격증 찾으러 서울에 온 김에 이황쌤을 찾아갑니다. 쌤, 선생님이 고쳐주셨다는 천명도설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문제를 제기하지요. 그래서 이황이 그래 생각해보마. 그리고 기대승이 돌아가고 이황은 고민하다 고칩니다. 그리고 기대승에게 편지를 보내죠. 이렇게 고치면 어떻겠냐. 그럼 기대승이 다시 답장 보내고 그것에 이황이 다시 답장 보내고 이렇게 8년간 100통이 넘는 서신을 주고받으며 논쟁합니다. 사실 서신은 12년간 주고받았고요. 그중 사칠 논쟁으로 8년간 서신을 주고받았습니다. 사실 이때의 논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식의 논쟁은 아닙니다. 이때의 논쟁은 서로를 걱정하고 안부도 묻고 마치 연애 편지 같아요. 그러면서 그 속에 논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싸움의 의미는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기대승의 질문만 8,000자 정도가 되고요. 이황의 답변은 10,000자 정도 됩니다. 아주 대단들 하세요. 그 당시 편지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 전하는 것이지요. 그럼 편지가 바로 기대승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제자들을 거쳐서 돌아갑니다. 그러니 공개적인 글들이 되어버린 것이고요. 어쨌든 이황 선생님은 대단하신 분인 거지요. 그 당시 서울대 총장으로 최고의 학계 대가, 그러니까 성균관 대사성을 지내신 분이지요. 근데 이제 막 과거에 합격한 젊은 선비와 나이 차이가 25살 이상 차이 나는데 이런 논쟁을 하시니 정말 개방적인 인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직접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훈의 천명도설은 사단, 발어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사단, 발어이 그러니까 사단은 이에서 바라고 라는 뜻이죠. 칠정, 발어기 그러니까 칠정, 발어기 그러면 칠정은 기에서 바란다. 이렇게 써 있었는데요. 이걸 이황쌤이 수정하십니다. 사단, 이지발 그러니까 사단, 이지발을 키우는 사단은 이가 바라고 칠정, 기지발 그럼 칠정, 기지발 그럼 칠정은 기가 바란다. 뭘 고친 거지요? 발어이 여러분들이 이걸 이지발로 발어기를 기지발로 고친 거죠. 사단은 리에서 바라고 칠정은 기에서 바란다를 이황쌤은 사단은 이가 바라고 칠정은 기가 바란다로 고치신 겁니다. 이황쌤이 보시기에는 뭐뭐에서 라고 하면 이와 기는 장소적 개념이 돼버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죠. 그래서 이황쌤은 뭐뭐가 라고 해서 이와 기가 발의 주어로 봐야 한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럼 사단은 이가 발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럼 이와 기가 주어이면서 주체가 된 것이죠. 이것에 대한 기대승의 반발이 나타납니다. 그걸 크게 두 가지 정도로만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첫째, 모든 현상은 이와 기가 있어야 하는데 사단도 칠정도 감정이니 당연히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기가 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발, 기발 하나만 가지고 나타난다?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기대승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황은 이 부분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솔리 그런 문장을 수정하십니다. 그래서 봐달라고 하죠. 사단은 이발이 기수지하고 칠정은 기발이 이승지하다라고 치십니다. 그러니까 풀어헤치면 사단은 이가 발하고 기가 뒤따르는 경우이며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그 위에 올라타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문장이었던 겁니다. 여기에도 기대승이 딴지를 걸죠. 리발, 리가 발하다, 작동한다는 뜻인데요. 그러니 이가 발동하고 써있자죠 가운데가 그리고 그러니까 and라는 뜻입니다. 기수지 그러니까 이발, 이가 발동하고 기수지 그러니까 숫자는 따라올 숫자니까 지자는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앞문장이 리를 받는 것이지요. 그럼 다시 리발, 이가 발하면 기수지, 기는 그것, 이입니다. 이를 뒤따라온다 라는 문장인데요. 기대서는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수, 뒤따를 숫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발, 이가 발하면 기수, 기가 뒤따라온다? 그러면 이가 발하면 기가 뒤따라온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와 기는 붙어 있는 건가요? 떨어져 있는 건가요? 떨어져 있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 이와 기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라고 비판합니다. 현상 속에서는, 현실 속에서는, 현상 또는 현실 속에 이기, 불상, 리, 이와 기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성리학의 기본 틀이죠. 그런 이와 기는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발이 기수지 그러면 이가 바라면 기가 따라온다고만 하면 떨어져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더 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예 뭐가 말이 안 되느냐? 이발이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발은 말이 되지만 이발은 말이 안 된다. 왜죠? 성역에서는 이는 원리요 이치니 형태가 없지요. 그러니 무형입니다. 무형이기 때문에 발, 운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발이 이승지는 문제가 없지요. 근데 이발이 기수지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대승의 이 부분의 문제 제기를 이황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황은 호발설을 계속 유지하게 되지요. 그러니 기대승과 이황의 어떤 핵심 쟁점, 그 차이점이 뭐죠? 라고 하면 이의 발, 이의 운동성이 인정되는가 아닌가라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었던 거죠. 이황은 4단 7정의 작용은 다른 근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4단과 7정이 감정이라는 것을 부정하진 않았지만 4단과 7정을 분별하여 보려고 하셨어요. 이에 대해 기대승은 이발이 있을 수 없으니 기발만이 가능하지요. 그럼 모든 것은 기발에 의한 것이니 4단도 7정도 모두 기발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4단과 7정을 분리시켜 논할 수 없다는 입장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7정이 감정의 총칭, 감정을 가리키는 전체 총칭이 7정인 것이고 그 중에서 선한 것을 관념적으로 부르는 것이 4단이라고 봤던 겁니다. 실제로 얘기해서 말하는 7정은 전체, 감정 전체를 말한 것이고 맹자가 말했던 4단은 생선에서 뼈를 발라낸 것처럼 특정한 부분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봤던 것이지요. 그러니 7정 중에 순수한 것만 발라낸 것이 4단이다 라고 기대승은 봤던 겁니다. 그러니 기대승은 7정이 4단을 내포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이걸 7정포 4단설이라고 하죠. 즉 4단과 7정은 부분과 전체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4단과 7정의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엔 보다 자세히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